한국의 제2위 사드 보복을 시작하겠다. 한국을 향해 폭탄 발표를 한 중국 한국부동산은 더 이상 투자 가치가 없다며 대놓고 깎아내리기를 하는가 하면 BTS를 포함한 한국 유명 연예인 웨이보 팬클럽 계정을 정지시켰을 뿐만 아니라 중국 내 여론을 조작해 사실 중국 정부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중국을 떠나는 한국 기업을 마치 악마라도 되는 듯 포장해 중국인들의 모든 증오가 한국 기업으로 향하도록 했습니다. 언론 자유지수가 일본보다도 낮은 최악의 수준인 중국이다 보니 이러한 중국 정부의 언론 플레이에 14억 중국인들은 철저히 세뇌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제2위 사드 보복까지 예고하며 한국을 막대하는 중국을 향해 놀랍게도 러시아가 폭탄 발표를 했습니다. 만주 지역이 중국으로부터 분리독립을 하게 될 경우 한국과 러시아가 공평하게 나눠 가져야 한다며 한국과 러시아가 각각 얼마만큼의 땅을 차지할지는 역사에 근거한 철저한 조사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러시아는 지난 수년 동안 진행해온 한국-러시아 바레스 공동연구를 더욱 더 적극적으로 진행하려 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에 한국이 단독으로 만주 지역의 발해 유적을 발굴하러 갔을 때 중국은 의도적으로 조사를 방해하고 한국이 협조를 요청해도 매우 소극적인 대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제는 러시아와 공동으로 대대적인 규모로 사업을 진행하는 만큼 더 이상 중국의 회방도 놓지 못하게 됐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때려야 뗄 수 없는 지구상에서 가장 가까운 동맹국가로 알려졌지만 사실 그렇지 않았습니다. 최근 워싱턴 포스트도 충격적인 보도를 냈는데요. 워싱턴 포스트는 많은 이들이 중국과 러시아 지도자들의 미사 요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두 나라가 과연 친구일지 의심스럽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러시아는 여전히 영토 문제에 있어서 중국을 껄끄럽게 생각한다고 짚었습니다. 두 나라가 이웃에 있기 때문에 필리핀, 인도, 부탄처럼 국경 갈등이 언제든 일어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실제로 1969년에는 국경전쟁이 벌어지기도 했는데 핵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러시아인들 중에는 중국이 11월을 탐낸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인구가 적은 극동지역에선 중국인들의 이민과 영향력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 종러시아 동부 지역 일부는 중국 땅이란 주장이 나오는 탓도 크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가장 큰 긴장감을 느끼고 있는 곳은 바로 중앙아시아입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정학적으로 볼 때 그간 러시아의 뒷마당이나 다름없었던 중앙아시아에 중국의 입김이 세지고 있다는 점이 러시아를 매우 자극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 지역에서 1대1로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시작하며 그 불안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오랫동안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가장 큰 무역 파트너는 러시아였지만 현재는 중국의 그 자리를 꿰찰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군사적 협력도 끈끈해지고 있어 러시아 입장에선 더욱 위협적으로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러시아의 땅까지 뺏으려는 중국을 두고 러시아가 제대로 반격을 나선 것인데요. 러시아가 반격의 카드로 만주 지역을 선택한 것은 만주 지역에는 수십만 명의 한국인과 상당수의 러시아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데다가 역사적으로 만주 지역은 명백한 한국 땅이었기 때문에 이곳이 세계적으로 이슈화되면 중국이 한국의 땅을 반환해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간도학회가 밝힌 지도를 보시면 두만강 700리 북쪽의 선충령까지의 모두 한국 땅이었습니다. 대한제국 시절까지 북간도 관찰사를 임명한 기록이 있고 요즘 영화화되어 인기를 끌고 있는 봉오동 전투 및 청산 이대첩 지역을 비롯하여 임시정부 시절 우리 선조들의 광복투쟁을 벌이던 기지가 있던 곳이 바로 만주 연해주 지역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기에도 1909년 일본인 만주 지역을 당시 청나라에게 넘겨버렸습니다. 일본은 당시 한국을 침략해 한국 땅을 중국에 넘겨버리는 간도협약을 체결하고 그 대가로 철도 부설권 등을 청나라로부터 획득했습니다. 너무나 황당하고 분노스러운 일인데요. 일본은 이와 관련해 지금까지 어떠한 사전 대응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만주 지역을 포함한 중국 소수민족들의 독립이 탄력을 받고 있는 것은 최근 중국이 역사적으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면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소수민족 탄압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수십 개에 달하는 중국 대기업에 강력한 제재를 가했고 미국은 더 이상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경고를 보냈는데요. 결국 중국에서 터질 것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중국이 더 이상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막지 못할 정도로 국가가 위기에 빠져버렸습니다. 한때 세계에서 22번째로 큰 회사로까지 성장한 중국 대기업 혼다가 파산 위기에 맞았습니다.
혼다 파산은 단순히 대기업 한 곳이 무너지는 정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종업원과 협력회사, 투자자, 금융부실 등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어 중국 공산당 지도체제를 위협할 충격파가 될 수 있다는 경고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홍다 부채는 350억 달러 약 356조 원에 이릅니다. 이 중 내년에 만기가 도래하는 해외 발행회사채만 74억 달러 약 8조 6,400억 원에 달합니다. 현재 채권 가격은 4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해외 채권자들은 홍대가 망하면 이 돈을 고스란히 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청산했을 때 투자금 회수 순번에서 저 뒤에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와 피치의 S&P 등이 헝다의 신용 등급을 일제히 끌어내린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홍다의 주택 구매 계약금을 낸 구매자들만 150만 명입니다. 이들은 계약금을 날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홍다가 개발 중인 주택 프로젝트는 중국 전역 22개 도시에 약 800개에 걸쳐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주요 은행들의 헝다가 오는 20일로 예정된 은행대출 이자 지급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채무 불이행은 곧 부도 선언입니다. 즉 이번 홍대그룹의 파산은 중국 대기업들의 연쇄 파산을 야기할 수 있고 뿐만 아니라 홍다그룹의 주택구매 계약금을 건 중국인 수백만 명이 계약금마저 모조리 날릴 위기에 처한 상황이기 때문에 상황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심각합니다. 한국의 깜짝 영토 확장 소식은 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섬에 한국 땅이 될 수 있다는 소식인데요. 바로 티니안 섬입니다. 티니안 섬은 북마리아나 제도의 작은 섬으로 현재는 미국령인 곳이죠. 그동안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티니안 섬을 반환받기 위해 천문학적인 돈과 노력을 쏟아부었습니다. 티니안산과 오키나와를 포함해 제2차 세계대전 후 일본군이 거주하던 지역을 미국이 통치하기 시작했는데요. 27년 만에 오키나와를 미국으로부터 반환받은 일본이 이번에는 태평양의 작은 섬 티니안을 반환받기 위해 미국의 온갖 로비와 굴복 외교를 해왔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티니안 섬의 인구는 비록 5,000명도 채 되지 않고 면적도 1,001제곱킬로미터로 한국 면적의 100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지만 코로나 전 해마다 관광 수입으로 막대한 돈을 벌고 있고 주변 해양 자원은 값으로 매길 수 없을 정도로 막대합니다. 뿐만 아니라 군사적 요충지로도 매우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럼에도 미국의 티니안 섬을 반환하려 하는 이유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미국도 넘은 많은 돈을 써버리는 바람에 연방정부가 심각한 국가부도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3일 국가부채가 한도에 직면했다고 경고하고 왜 이 한도를 확대 또는 유보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AP통신의 뉴욕타임스 등에 따르면 옐런 장관은 23일 상하원 지도부에 보낸 서한에서 다음 주 사상 초유의 정부 디폴트 가능성을 막기 위해 비상조치에 나서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옐런 장관은 그러면서 만약 디폴트가 현실화하면 미국 경제와 모든 미국인의 생계에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줄 수도 있다라고 우려했습니다. 티니안 섬을 포함한 북마리아나 제도 주변에 투입되는 군사비용이 부담되는 데다가 결국에는 반환해야 할 섬이다 보니 사상 초유의 국가부도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는 미국이 과감한 결단을 내리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티니안 섬에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티니안 섬 주민들 대부분이 반일을 외치며 절대 일본에 넘어가지 않겠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티니안 주민들이 이러한 행동을 보이는 이유에는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었는데요. 티니안 섬은 사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인 1940년대에 많은 한국인이 끌려와 강제노역과 전투병으로 착취당했던 곳이었습니다. 일본은 이곳을 전략적 요충지로 병력을 주둔시키고 활주로를 건설하면서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였습니다. 하지만 1944년 7월 미군에 의해 점령됐고 당시 일본군은 섬에서 후퇴하며 많은 한국인의 목숨을 빼앗았고 2,500여 명의 한국인들만 겨우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이들은 티니안에서 밭을 일구고 한인회를 결성해 지역 공동체를 만들었는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곳 티니안 섬에서 돈을 번 한국인들은 한국의 독립자금을 위해 자신들이 번 돈을 한국으로 보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도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 어려웠을 텐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해 온갖 악행을 일삼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자신들의 전 재산을 독립자금에 보탠 것이죠. 해방 이후에도 이들은 줄곧 티니안 섬에서 거주하면서 원주민인 차모로족과 결혼해 섬에 정착했는데 현재 티니안 섬의 무려 45%가 한국계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때문에 티니안 섬 주민들은 자연스럽게 일본을 혐오하는 대신 한국은 맹국으로 여기며 한국에만 특별 대우를 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3월 말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요구가 최고조에 달했을 당시에도 세계에서 가장 먼저 한국인의 입국을 허용한 데 이어서 티니안의 중심지의 산호세 마을에는 평화기원한국 위령비까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미국이 일본의 티니안 썸을 반환하는 대신 한국에 매각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습니다. 그동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부어 미국에 로비를 한 일본의 노력이 물거품이 될 예정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